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정유라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번에 정유라 씨랑 인터뷰를 한 거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 인터뷰에 대한 뒷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정유라 씨 얘기를 듣고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년 전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정유라 씨의 잘못,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분노하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때 당시에 어떤 정치적 의도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게끔 만들어졌던 것인지, 그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번에 정유라 씨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다름 아닌 조민 씨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잘못한 것은 똑같은데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이 다르다, 이른바 형평성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정유라 씨가 더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김어준뿐만 아니라 조국조차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치의 문제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조민과 정유라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는지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오늘 제 영상의 목적입니다. 정유라 씨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출결 문제였습니다. 훈련과 대회를 핑계로 출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한 것처럼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정유라 씨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인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라고 하는 다른 체육인들 중에서 출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정유라 씨한테 들이댔던 그 잣대를 대한민국 체육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들이댄다고 한다면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보기에 수백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정유라 씨처럼 입학 취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해가 안 됐던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던 게 2018년도였거든요. 그런데 정유라 씨에 대한 입학 취소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논란이 터진 직후 2016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저거를 두고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판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가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입학 취소까지 했다라는 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좀 다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 재판의 원칙인 것이고, 입학 취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형사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대학교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입학 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경심 교수의 경우죠. 7개 정도 되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모두 다 유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정유라 씨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조민 씨에 대해서도 입학 취소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던 게 2020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 대학교조차도 조민 씨를 입학 취소시키지 않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반응을 보였죠. 그렇게 시간을 끌어가지고 2022년도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부산대학교는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결정하지 않았고,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서야 입학 취소를 결정했죠. 교육에서만 형평성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인권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뉴스 기사에서 찾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에 조민 씨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까지 되어 있죠. 그의 반면에 정유라 씨가 입국할 당시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모자이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손조차도 저런 식으로 결박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국민들 앞에 섰던 사람이 정유라 씨였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정유라 씨는 다음과 같은 얘기까지 꺼냅니다. 국세청에서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그때 이미 30주가 넘은 안삭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출산일이 언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로 이제 아기를 낳아서 정확한 출산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 수술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병실로 압수수색을 나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짝만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정유라 씨가 아니라 조민 씨가 대법원 판결은커녕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저런 식으로 온 국민들 앞에서 얼굴이 다 공개가 되고 손에는 수갑을 찬 상태로 등장을 했다. 과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정유라 씨가 아니라 조민 씨가 다음날 수술을 통해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전날 만약에 저런 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작에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겠죠. 조국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겠습니까? 자기 딸 집 앞에 찾아온 기자의 영상까지도 공개하는 사람이 조국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언론사들조차 어떤 식으로 반응했습니까? 조국 말이 맞다는 거예요. 정유라 씨가 입국할 당시에는 어느 말도 할 수 없었던 기자들이 조국에 대해서는 저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는 건 그거겠죠. 지금 이 순간에 보기에 뭐가 문제였는지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데 왜 불과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나 명백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유라 씨를 둘러싼 가짜뉴스, 그 가짜뉴스에 여러분들이 속으셨던 거예요. 우선 일단 정유라 씨를 둘러싸고 문제가 됐던 게 말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고가의 말을 지원받았다라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이렇게 해명하죠. 제가 아시안게임 때 지원받은 말로 금메달을 땄다.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고요. 그 마필은 저희 어머니가 1억 좀 넘는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하신 말이고, 뿐만 아니라 정유라 씨가 금메달을 땄던 아시안게임, 그거를 둘러싸고도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혼자 나가서 혼자 메달을 땄다. 이것도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고요. 뭐 초등학생 때는 대한민국에 승마 선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고, 이제 아시안 게임 근처에서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고요. 실제로 정유라 씨의 경기 실적 증명서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정유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초등학생일 때 다음과 같이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생 때가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 그때 훨씬 더 많이 수상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유라 씨 한 명을 위해서 체전이 열리는 장소조차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점은 또 이렇게 해명하죠. 말도 안 되는 말인 게, 제가 인천에서 한다고 해서 어떤 큰 이득도 없고요. 그리고 말 특성상 비행기를 타는 게 말 다리에 위험하기 때문에 고가의 마필을 2번이나 비행기 태우면서 체전을 출전할 선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천으로 승마만 옮기자라고 성명을 받고 다니던 다른 선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잘못된 것이다, 인권이 됐거나 뭐가 됐거나 다 그냥 필요 없다 라는 식으로 비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정유라 씨를 둘러싸고 수많은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었고 그 가짜뉴스에 국민들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정유라 씨가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인터뷰 그렇게 한 거 잘못된 거다. 이런 보도 잘못됐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은 편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괜찮은 거고, 나는 이렇게 혼자서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자기 편이 없었다. 그때 당시를 회상하는 정유라 씨의 저 한마디를 듣고 저는 정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21세기의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편에 따라가지고 진실이 무엇인지 아닌지가 나뉠 수 있다라는 거, 편에 따라가지고 법조차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현실을 보고서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실제로 조국 씨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편이 많습니다. 얼마나 편이 많은지 조국에 대해서 영화까지도 개봉한다라고 하죠. 저는 정유라 씨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상식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땅에 정유라 씨와 같은 사건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편에 따라서 자기 편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가지고 진실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고, 편에 따라서 법조차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결코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